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대표 클라우드 블록체인 플랫폼인 루니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안다이오르의 박광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루니버스의 디파이 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지털 자산 금융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람다 256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256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두나무라고 하는 대표 핀테크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로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현재 한 1,500개가 넘는 기업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100여 개의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블록체인 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 중에서 오늘은 좀 금융 쪽 관련된, 특히 디파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자산 금융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발표를 준비하다가 사실 좀 갑작스럽게 최근에 발생한 일들을 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짤막하게 내용을 추가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글귀는 그 전설의 야구 선수죠. 미키 멘틀리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남긴 글인데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해온 게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영화 머니볼의 첫 시작을 장식했던 글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사실 최근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그동안 금융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의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주식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매도율이 150%를 넘어가면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이는 곧 인터넷의 집단 지성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 그 레딧에 있는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던 어떤 유튜버에 의해서 이 주식을 쇼츠 퀴즈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삽시간에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급기야 앨런 머스크와 같은 유명 인사조차 게임스톤크라고 트위터에 외치면서 지지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이 주가 상승은 곧 헤지 펀드들의 손실을, 막대한 손실을 상징하게 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은 대표적인 헤지 펀드였던 메린 캐피탈 같은 경우는 1월에 약 53%의 손실을 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재밌는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참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의 전쟁이 펼쳐지던 시점에 로빈후드의 그 주식 매매 애플리케이션에서 바이 버튼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곧 유저들은 로빈후드가 실질적인 매출원이 되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압력에 못이겨서 매수 버튼을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로빈후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사실은 청산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 증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거래량이 늘면서 우리는 10배나 더 많은 증거금을 필요로 하게 됐다라고 밝히게 되죠. 하지만 이 사실은 또 한 번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신림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만 혁신이었던 핀테크가 사실은 그 뒤에 백엔드는 여전히 혁신이 없고 되게 구시대적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곧 유저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 비트코인의 백서가 등장했던 것처럼 암호화폐 매력에 더 심취하게 되고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크라켄과 코인베이스가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지금 보시는 거는 한 블로그의 글인데 핀테크 이후에 크립토를 통해서 금융이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자신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디지털 자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빠르게 지금 파고들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이론적인 얘기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키사에서 디파이 보고서가 하나 발간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인데요.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보고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핀테크 디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핀테크와 디파이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테크핀이 어떤 모바일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서비스들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로 발전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블록체인 핀테크와 디파이는 그 뒤를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 자산을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전통금융과 CFI, 디파이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CFI라고 하는 부분은 디파이의 중간 부분으로서 가상자산과 더불어서 법정화폐를 동시에 사용하는, 즉 거래소를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를 상징하고 있고, 디파이는 순수하게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협의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 시장이 사실 게임스톱과 같은 어떤 사건 이전에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탈 밸류 락드, 즉 이 디파이의 프로토콜에 잠겨있는 자산이 이미 30조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어떤 보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작년도 한 해 동안의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2배가 넘는 가스비를 담당했었고, 심지어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과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수수료를 합치게 되면 비트코인보다 수수료가 더 많습니다. 디파이가 이미 엄청난 블록체인의 핫한 애플리케이션이 된 것이죠. 그리고 광의의 디파이라고 하면은 이제 NFT, 즉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유니크한 에셋을 담는 어떤 토큰 포맷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크립토 아트라고 하는 어떤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디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상징합니다. 즉 디지털 자산을 프로그래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자산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펜치라고 하는 부조화 기법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소수의 어떤 아나키스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베인앤컴퍼니와 같은 기관에서는 프라이빗 마켓과 같이 기존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던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디지털 자산 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의 프라이빗 마켓은 퍼블릭 마켓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퍼블릭 마켓에서 그나마 저희가 방금 게임스탑 사례를 통해서 여전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던 그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그런 처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두나무에서도 비상장 주식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훨씬 투명하고 억세서빌리티를 높이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디파이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로열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밀크와 같은 서비스는 야놀자를 비롯해서 국내 대표 포인트 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대표 포인트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성장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중앙정부에서 CBDC를 통해서 또 화폐를 직접 디지털로 발행하는 그런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기관 쪽에서는 가장 놀랄만한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죠.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독립적인 노드 검증 네트워크, 즉 블록체인을 상징합니다. 블록체인의 노드 운영에 참여해도 되는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지불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활동을 연방은행들이 수행해도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이슈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FATF 주석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그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면서 제도권안으로 흡수가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특근법, 그 다음에 전자서명법이나 데이터 선법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근간이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그리고 이제는 개인들까지 이런 디지털 자산 금융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핀테크 디파이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핀테크 서비스, 테크핀 서비스, 즉 로빈후드와 같은 서비스는 프론트엔드에서 더 좋은 사용성, 더 편리한 사용성을 만들었을 뿐 백엔드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올 혁신은 백엔드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디파이와 시파이를 굉장히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시파이와 디파이 서비스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인터넷 오브 밸류, 즉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킬 그런 기회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그 기술 쪽에 오래된 논문인데 프리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논란이 결국은 오픈 소스의 실용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많이 희석된 것처럼 사실은 저희는 블록체인이 앞으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더욱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것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디파이 이전에 이미 발전을 해왔었고요. 이 덱들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성능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표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싱글 블록체인 통해서 해결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유저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블록체인과 다양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였던 디파이의 현황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지표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이 유니크 액티브 원래 숫자입니다. 즉, 이 엄청난 볼륨을 자랑하고 있는 디파이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유저 수를 말합니다. 실제 이 숫자는 현재 3만 명을 살짝 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파이의 대표 그 프로토콜 숫자를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TVL 숫자를 봤을 때 5조, 4조 굉장히 많은 볼륨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를 다시 UAW 기준으로 정렬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유닛 수합이 이제 막 28,000, 그 밑은 몇 수천 명을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뎁의 역사에서 크립토키티의 성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2017년도 말 이더리움은 크립토키티의 성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트래픽 폭증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크립토키티의 신규 유저가 99%가 이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또 보아야만 했습니다. 현재의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을 떠나서 독자 체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립토키티와 함께 등장했던 굉장히 많은 NFT, 즉 블록체인 게임들은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체인으로 이동을 완료하였거나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와 사용성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텐센트에서는 저희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포켓몬고를 블록체인으로 해석한 일길의 차교라는 게임이 출시된 바 있습니다. 이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스와 같은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중국에서 최고 매출 4위를 기록한 바 있고 중국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는 당시 배틀그라운드보다 더 높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뎁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디파이 이전에 이미 크립토키티와 같은 뎁들이 지갑 유저 수만 명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에서 일기라차교라든지 유니버스와 같은 바스를 통해서 일반 유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의 금융의 미래도 이와 같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봐왔던 협의의 디파이가 이미 수조 원의 TVL을 가지고서 발생하고 있는 이 협의의 디파이는 시파이를 넘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유니버스와 같이 백엔드를 제공해주는 바스를 통해서 진짜 진정한
그 민주주의, 금융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일반 유저 매스 어둑션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실 바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념이라든지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분들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라든지 암호 키를 핸들링하는 사용성 이슈를 다 직접 엔지니어분이 개발하셨어야 되는데, 바스를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쉽게 API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한 규제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이미 OCC의 발표를 다시 행간을 읽어보시면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다만 첫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불 수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KYC, AML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규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미 앞에서 탭을 통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KYC, AML은 금융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어나니머스한 누군지 알 수 없는 계좌라고 하는 것은 금융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엄청난 금액의 페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반려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1년 유예가 되었지만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지금 구체적인 법안이 정비되어서 라이센스된 모든 기업들이 이 트래블 룰을 적용해야 합니다. 람다는 현재, 저희 람다이오록은 현재 싱가포르의 레그테크 기업인 베리파이 바스프와 협업해서 이런 트래블 룰의 적용을 도와주고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파이 서비스들,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들어가야 될 규제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런 트래블 룰을 개발자분이 직접 개발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함께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직접 개발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싱가포르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의 블록체인 협회들과 협업해서 에이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의 디지털 에세트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조만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이슈와 규제 이슈만 벗어나게 되면은 금방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 가능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문제들이었고요. 저희 루니버스만 하더라도 자체적인 가스비를 해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성능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해서 이미 이런 디지털 에세트 솔루션을 발표한 바 있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기반의 디지털 화폐도 저희 유니버스 기반으로 잘 개발되어서 순조로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블루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수백만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디파이 서비스, 디파이 서비스를 그 중심에 두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굉장히 비싸고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지만, 저희 유니버스와 같은 그런 솔루션을 활용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들이 이미 사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어떤 혁신을 준비해 가신 개발자분들에게 저희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기꺼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